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의 복수 저자 홍석기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소설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넌 소설 쓰지 마. 네가 무슨 소설을 쓰냐? 네가 소설가냐? 공고 나오고 공대 나온 사람이 무슨 소설을 쓴다고 그래 임마? 하면서 저한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네가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쓴다. 두고 봐. 하고 써보는 거죠.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합니다. 맨날 결심만 하는 사람 있죠. 바보들은 결심만 합니다. 곧바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야, 무슨 소설을 쓰냐? 네 소설을 누가 읽는다고? 그래, 내가 써볼게 하고 써보는 거죠. 아마도 복수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결심, 용기, 도전 이런 것을 해내면서 남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 이런 것이 복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 CNN에서 동시에 보도하는 자료에 의하면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대유행이 끝나고 나면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 이후 최고의 불황이 닥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살아야 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시대죠. 이미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는 out of control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구촌에 1,000만 명이 감염이 되고 50만 명이 사망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제가 카타르의 알자지라 신문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통계가 나타납니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그 다음에 흑사병 이런 것들이 있었죠. 예전부터 보게 되면 흑사병이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십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죠. 이럴 때 살아남는 방법은 역시 강한 면역력을 갖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복수에서 나타나는 한 세상은 제가 살아온 인생의 70%가 그 사실적인 이야기로 덮여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처럼 힘든 시대에 손을 씻어라, 비누칠을 하라, 뭐 3번 이상 손을 닦아라 이야기하지만 시리아, 나이지리아, 예멘, 콩고, 아프리카 아이들은 세수할 물도 없고 손 닦을 물은커녕 마실 물도 없습니다. 비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손을 닦아라, 비누칠해라, 뭐 생일 축하합니다, 3번 노래를 불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구촌의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그랬습니다. 1950년대, 제가 57년생입니다. 미군 탱크가 지나가면 헬로 기분이 짭짭, 헬로 기분이 초콜릿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70년 만에, 6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민소득 80달러,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더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흐름을 제가 소설에 녹여냈던 겁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자동차를 만들고 용접을 하고 반장한테 매를 맞고 공구실에 들어가서 심할서를 쓰고 하면서 대학 갈 준비를 하고 4년 만에 대학을 가고 또 좋은 회사 들어가서 IMF가 닥쳐서 직원들을 잘라내고 구조조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책을 쓰고 번역을 하면서 강사가 됐죠. 대학에 강의를 하고 기업체에 강의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쓰고 경험을 녹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소설로 풀어쓰기로 한 거죠. 소설을 쓰고 나서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설을 왜 쓰셨어요?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나 번역이나 경제 경영서를 썼지만 채워지지 않더라.
아마도 세계 최고의 문학은 소설이 아니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괴테는 파우스트 시극을 60년을 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로부터 어떤 표상으로의 세계를 40년을 썼죠. 그리고 박경리 선생님은 토지를 25년 썼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쓰고 싶었던 이 시간의 복수 소설은 아마도 40년 이상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써오게 된 사실 그 글을 쓰게 된 건 4, 5년밖에 안 걸렸지만 아마도 4, 50년 쓴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쓰면서 어쩌면 모르지만 저의 가슴 속에 맺혔던 분노와 우울과 고통과 갈등을 녹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해요. 왜 시간은 한자로 썼습니까? 아마도 시간이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존재하는 매 순간순간의 합이 인생이다. 돈은 잊어버릴 수 있고 떼어먹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지만 남의 시간은 낭비하지 마라. 당신의 시간도 낭비하지 마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한자로 썼습니다. 잘난 척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소설을 더 쓰실 건가요? 라고 묻기도 합니다. 어떤 독자는 벌써 그런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 소설이 너무나 빠르게 전개되다 보니 아마도 뒷부분이 조금 엉성하게 끝났거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을 좀 더 길게 1편, 2편, 3편으로 나눠 쓸까? 아니면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어떤 판타지 소설을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아마존에 깔고 세계 노벨 문학상에 도전해볼까 하는 허황된 꿈도 있습니다.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는 데는 아마도 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응원과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아직도 꿈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이 60이 먹었든 70을 먹었든 80이 됐든 죽기 전까지는 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80세가 넘으신 어느 국회의원께서 소설을 쓰시기도 하셨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70이 넘으신 분이 서울대학교를 3번을 다니시고 6개 국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간의 복수 저자 홍석기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소설 한번 써볼 견을 하십니다. 나이는 묻지 말라. 꿈을 묻지 말라. 어떤 꿈이든지 어떤 희망이든지 실천하고 실행하는 게 삶을 가꾸는 하나의 희망과 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 저를 두드러 패던 반장이 있었습니다. 분량이 조금만 나도 가만두지 않고 아마도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이 있죠. 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 창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공장장으로 있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니 공장장님이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저 홍 교수님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공장장까지 됐고 지금 대학에 강의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설에 나오죠. 그건 싫어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전 세계 기능올림픽 대회에 나간다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 회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 상장은 제가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 동국대학교에서 최고 강사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잡복이라고 하죠. 이걸 자랑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과정에서 제가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또는 변명을 하고 위로를 하는 거죠. 그래서 4권을 번역하고 7권의 책을 쓰고 지금 소설을 8번째 쓰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두렵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농경사회를 거치고 산업사회를 거치고 정보화 사회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와 사이버 세상에서 강의할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요? 아마도 생각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은 건 죄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귀찮아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건 죄라고 아이만 그 나치 유태인을 죽인 교수한테 벌을 내리죠. 자,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TV를 보고 드라마만 보고 먹방만 보는 사람이 있고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일요일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고 밑줄을 치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 많이 읽는다고 돈을 벌거나 권력 앞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을 잘하기 위해선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인간만의 특권이다. 개나 돼지나 소는 책을 읽지 않는다, 공부하지 않는다, 책을 읽으면서 밑줄 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의 복수 작가 홍석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팟캐스트